네, 무조코인 발굴하는 비트필스입니다. 오늘도 무적 상승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입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물려 계신 종목들의 물탈 시점이나 손절할 시점, 거기다 더불어서 목표가 설정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나 추가적으로 무적코인 상승할 수 있는 급등하는 무적코인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무료 카톡방 링크를 통해서 입수하신 이후에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특징 종목이자 주제는 바로 루나 클래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트레이딩 뷰로 확인을 대충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일주일 조금 넘는 사이 안에 400%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루나 다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가, 스테이킹 서비스로 인해서 다시 루나 살아나는 것은 아닌가 기대감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혹은 현재 권도영 대표에 대한 입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도 권도영 대표에 대해서 사기꾼이냐 아니면 피해자이냐 이렇게 생각을 나누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직 정확하게 100% 나온 말은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확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저의 관점으로, 저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의 행태에 관련돼서 이분이 사기꾼인지 피해자에 가까운지 한번 있었던 이력에 대해서 우리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의구점에 대해서 의구심이 갖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결함을 몰랐다? 이 부분이랑, 두 번째는 차선책인 이 비트를 패깅을 하기 위해 다 쏟아 부어서 남은 비트코인이 당시에 100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내비쳤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패깅하기 위해서 다 물량을 쏘아 부었는지 의구심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루나 2.0을 기존의 루나를 루나 클래식으로, 루나 2.0을 루나로 다시 대비를 시켰는데 이 만든 이유도 피해자를 위해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린 권도영 대표에 대해서 꽤나 똑똑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애플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또 어디야? MS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근무를 했었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최근에 나온 얘기를 보니까 애플에서 3개월 근무했고 MS에서도 3개월 근무했다라는 이력이 나와줬습니다. 각각 2015년, 2016년도에 근무를 했었고, 권도영 대표가 마침 대학교 졸업할 때 시즌과 맞물리기도 했었고,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이 계약직 혹은 인턴직으로 근무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고학력자가 맞는지, 고학력자는 맞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을 만한 연역을 갖고 있던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여지고 있고,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메인넷을 구축을 해내고 루나라는 새로운 생태계, 알고리즘 생태계를 자체적으로 만든 것 자체가 엄청난 기술력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입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술력이 아무리 매우 뛰어나고 좋고 하더라도 신뢰도를 잃거나 혹은 수요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코인은 망한 코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수요도도 많았었고 기술력도 엄청났었는데, 이후에 내부적인 기술적 결함 혹은 매도 세력으로 인해서 패깅이 깨지면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나와줬었는데, 지금 입장을 내비치기로는 권도영 대표는 내부자 소행이 의심이 된다. 그나마 최근에 나와줬던 이슈를 보면은 내부자 소행이 의심이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내부에 스파이가 있었냐고 물어봤을 때 자신은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신과는 연관이 없다라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일단 내부 고발자들에 의한 내용도 취합을 해보면 분명 권도영 대표한테 가서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스테이킹 서비스에 예치된 금액이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우리들은 이 패깅을 막아내지 못한다라고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단행하라, 괜찮다라는 식으로 권도영 대표가 압박을 줬었다라는 내용을 봤을 때는 권도영 대표가 모르진 않았을 거다. 기술적인 결함이나 혹은 예치금에 따른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도 대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다 라고 저는 오히려 색깔을 그쪽으로 더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 기존에도 SEC에서
디패깅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SEC에서 입장을 내비쳐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신은 한국 기업이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입장을 내비칠 필요가 없다, 의무가 없다라고 했고, 최근 같은 사건에서는 자신은 한국말로 한국 기자가 의뢰를 했더니 나는 한국어로 물어보면 답변하지 않겠다, 영어로만 질문해 주길 바란다라는 식으로 또 미국인 행세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땐 계속적으로 피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점, 아까 말씀드렸을 때 기술적 결함을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선 책임 비트를 패깅에 다 쏟아부었다? 이것조차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인간적인 도의를 생각했을 때 어차피 갖고 있는 비트 물량을 다 갖다 쏘아 부어도 디패깅을 막지 못했다? 그러면 쏟아붓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쏟아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물량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위해서 보상안으로 몇 프로라도 나눠서 지급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사람이 피해자라는 거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았건 의도가 됐건 자신이 갖고 있는 지금 비자금만 가지고도 이것을 루나 2.0을 피해자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내비치고 있고, 갖고 있는 비트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걸 봤을 때 어찌됐건 자기 그릇 챙기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루나 2.0도 피해자를 위해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방향성도 없고 기존에 어떠한 연결고리 지점도 없으면서 결국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코인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것이 어떠한 값어치나 앞으로의 미래성에 있어서는 내비쳐지고 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나 2.0 만들 때도 말이 많았던 것은 나머지 고래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또 하나의 자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냐. 기존의 루나에서도 문제점은 내비쳐진 총 발행 물량 말고도 뒤에서 찍어내면서 기업들에게 프라이빗 세일로 판매를 했었던 부분까지도 내비쳐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권대웅 대표는 양아치성은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으면서 지금 루나 2.0, 루나 코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 지금같이 루나 크래시 엄청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투자 관점이 아니라 투기 관점입니다. 투자 관점으로는 절대 방향성 보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점, 단순히 차트적인 지지 저항대 보면서 투기 관점으로 고리스크성 종목으로서 노려볼 수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투자 관점 현재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왜 올랐냐라고 본다면 기존에 계속적으로 디패깅 되면서 지속적으로 강한 하방 압력에서 가해지는데 매물대가 동반되지 않으면서 빠졌던 바닥 구간에서 반등이기 때문에 지금은 위로 더 올라간다 내려간다 무의미한 차트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다른 종목들이나 더욱더 깊이감 있이 루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분들은 하단에 무료 카톡바 링크를 통해서 입수하신 이후에 질문 주시면 보는 즉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